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 삶에 대한 고민, 정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도 걱정이 되고 의료비도 걱정돼서 연금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플랜 119 시간에 연금 보험 전문가 모셨습니다. 라이프플랜 1 강의 시간에는요. 자,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올 여름 너무나 덥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혈관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 시간에 2대 혈관 질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유튜브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도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자, 방송 보시고 혹은 유튜브 보시고 연금 보험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연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연금 준비 잘할 수 있을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연금 가입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걸 가입할까? 비교하고 고민 중이신가요? 우리가 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쓸 결혼자금이나 기타 사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까지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간 대비 같은 돈으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까? 자, 그 고민을 저와 함께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노후를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런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리스크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후에 3대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오래 사는 시대, 장수하는 시대에 돈 걱정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써야 될 일을 꼭 쓸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또 자산이 계속 나한테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재정 리스크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나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연금하면 대부분 갖고 계시는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자들이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소득공제연금 이걸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연말정산 때 다시 세금을 돌려받는 것 때문에 많이 가입하시고요. 또 직장인들 퇴직연금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연금에는요, 크게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연금은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다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이 부분들도 다 공적연금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세금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적연금이 없어서 사적연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종합과세에 대한 염려를 일반인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을 타는데 내 연금에 세금을 뗀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적연금은요 무조건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부동산 소득이 있다거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다 그러면요.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내가 타는 연금액과 합산해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탈 때, 연금을 준비할 때 우리는 세금이 없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내게 더 많은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당연히요.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으려고 들었던 것도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요. 종합과세 대상 합산이 된다는 거죠.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1,200만 원 이하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까지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이 연금에는요. 지금 이미 다 가입하셨고요. 수령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가입을 고민하셨거나 최근에 가입하셨거나 또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 또 내 자녀에게 권해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연금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연금이 다 해당이 일단은 되실 겁니다. 먼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장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장성으로 준비했다가 일정 부분 자녀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액이 아닌 일반 연금, 보험사에서 판매한 시중금리 또는 증권사에서 또는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가입했던 이런 많은 연금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최근에 많이 가입한 변액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가입했던 간에 종신이든 연금이든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화살표 많이 났죠? 공시이율로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떠냐면 시중금리, 즉 최저 보증이 0%죠. 0.3이나 0.5. 0%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저 보증은 0.3%로 일반 계정으로 넘어와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연금도 고갈될 수 있고 굉장히 적은 기본연금 정도만 수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었을 때 노후에도 계속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을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잘 유지하셔야 되지만 아직 망설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실적 배당형, 즉 실적을 통해서 배당을 하는 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도성 옵션입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으로 확정적으로 이율을 보장해주는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잘 찾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연금에도 세금이 있다 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데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단기로만 투자해서 이자 없는 이런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금액이 변한다 그래서 변액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어서 현재 주식시장의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갈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호황을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수익을 많이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금리가 없는 초저금리 시대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려하셔야 되고요.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는 장수시대가 되어서 초고령화로 가장 빨리 진입한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장수국가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초저금리나 초고세금, 초고령화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요. 변액보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보셨지만 은행 금리는 이제 원금 정도 받게
우리가 모을 수 없고요. 거기에다가 15.4% 세금까지 과세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거나 긴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기 자금은 은행 적금을 통해서 모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먼 미래 10년, 30년, 50년 후 100년을 내다본다면 변액보험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변액보험이 왜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주느냐.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요. 비과세, 세금이 없죠. 이자가 얼마가 붙든 간에 비과세, 그리고 유일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길게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요. 노후 준비나 목적 자금은 변액보험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 많이 가입하셨고요. 최근에 투자형 변액연금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연금을 가지고 수익률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나는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원금 도달이 더딜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증권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4군데 회사가 거의 비슷한데요. 우선 채권 편입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채권에 몇 %가 투입이 됐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세 회사는요. 60%와 70%의 채권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 편입 비율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반드시 세팅을 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D사 같은 경우는요. 채권 투입비율이 30%로 낮습니다. 그러면 10%도 있고요. 15%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채권 투입 비율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채권 편입 비율 때문에 우리가 수익에 영향력이 있느냐 보시면요. 이 C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회사 같은 경우는요. 채권 투입 비율이 70%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리스크가 거의 없고 수익률도 거의 없지만 안전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비율이 높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낼 때요. 자, 채권형이 3% 수익이 나고 주식형이 8%가 낮다고 가정하면 나는 70% 채권 비율에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 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요. 수익이 채권이 3%인데 비율이 70%예요. 그럼 2.1% 수익을 얻게 되고요. 주식이 8%인데 나머지 30%를 주식을 했다 그러면요. 2.4%의 수익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4.5%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D사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채권을 30%로 했고요. 주식을 70% 했습니다. 그럼 수익이요. 6.5%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와 6.5는요. 단기간에만 봐도 차이가 나지만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요.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게 봤을 때 2%지만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요. 채권 편입비율이 높으면요. 돈을 못 번다입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내고 싶고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채권 편입비율이 의무적으로 묶여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채권 편입비율이 높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이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연금 같은 경우는요. 최저연금을 보증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10년 이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어느 정도의 연금액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채권 비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도요. 수익을 많이 못 내서 연금을 많이 못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이 연금은요. 변액보험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60세에 내가 연금을 선택을 하든 70세에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80세 선택을 하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지급률이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죠. 지급률. 내가 그동안 쭉 납입해서 쌓아놓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0.3%나 0.5%까지 낮아진 것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요.
오래 살면 거의 고갈이 되겠고 가장 기초연금 정도만 받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안내하는 이 연금은요, 이 내가 언제 받든 간에 이 지급률이 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지 않고요, 4.5%, 60세가 연금을 수령하면 4.5%로 평생 주겠다 이고요. 70세 같은 경우는요, 5.75%로 평생 연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요, 만약에 내가 뭐 건강해서 75세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겠다라고 하면요, 6.13%를 평생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3%나 0.5%를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4%에서 6% 이런 걸 선택하실 것인지, 거기에다가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혹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면요, 연금을 더 주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5세가 1억을 가지고 613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내가 연금을 수령할 시점 75세 때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요, 네, 613만 원이 아니고요, 72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어디 가서 수익을 얻기도 어려운데 나는 동일한 돈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만 투자했는데 알아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연금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입은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유병자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금액으로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65세가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쭉 납입을 해서 돈이 1억 원이 됐는데 65세 시점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겠다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약속. 표준체 건강하신 분들은요, 5.1%면요 510만 원씩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569만 원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수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게 65세에서 69세까지는요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연금,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 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면 표준체지만 혹시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75세에서 79세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준체에서 고혈압, 당뇨 이렇게 연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65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만약 65세부터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표준차 같은 경우는요, 1억 5,300만 원,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고요. 혹시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네, 1억 7천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했었을 때 받는 것보다는요, 유병자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금도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준비하시면 그냥 동일한 조건이어도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해볼 텐데요. 총 4,800만 원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3.375% 금융감독원이 이 정도 수익률은 예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수익률은 훨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이 예시도 좋다고 하는 이 수익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세, 35세, 45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가입은 70세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조금 적을 것 같으니까 나는 20만 원 좀 추가해서 월 40만 원 정도를 해보겠다. 이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10만 원부터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저는 오늘 20만 원과 추가 납입 20만 원을 통해서 4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예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10년 납만 하겠습니다. 10년간만 딱 집중해서 납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70세 시점인 적립금이요, 25세는요 1억 6,700. 이게 만약에 2배라 그러면요, 금액이 2배가 되겠죠. 네, 이렇게 3억이 넘게 되겠죠.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는요, 네, 4,800만 원으로 1억 2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45세는 8,774만 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찍 가입할수록 동일한 돈을 가지고 훨씬 많은 적립금을 가져오고요, 연금도 또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표준체 기준이고요. 혹시 내가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면요, 이 금액이 아니고요, 네, 여기 또는 여기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수익률이 조금 더 난다. 실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익률이라 그러면요,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금액을 평생토록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타는 방법에는요, 평생토록 받는 방법이 있고요. 뭐 10년만 또는 20년만 많이 받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내가 일정 부분 받고 가족에게 남겨줘야 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장수 시대에는요, 당연히 평생연금으로, 종신연금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실적 배당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적 배당형은요, 연금을 수령하는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돼서 이익이 나면 연금을 더 드리고,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직전에 받은 연금을 보증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받은 연금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수익을 잘 날지 안 날지 모르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펀드를 변경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또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AI,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펀드를 추천해주고 알아서 배분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잘 알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고, 잘 모르겠다라면 인공지능에다 맡기셔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돈이 필요한데 해약할 수는 없으니까,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유가 있으면 추가 납입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인출해서 자유롭게 통장처럼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계속 굴려서 채후에는 노후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혹시 내가 뭐 퇴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돼서 사업장을 접게 됐을 때는요, 또 3개월 이상 입원하시게 됐을 때는요, 납입을 유예시켜주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까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3년 이상 또는 뭐 6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시게 됐을 때는요, 추가로 더 적립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 할인이라 그래서 3년 이상부터는요, 내가 낸 돈의 뭐 0.3, 0.5, 1%를 떼서 따로 적립을 해서 연금으로 더 돌려드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더 많은 연금이 들어오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해도요, 네, 추가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요, 네, 10년 이상 또는 15년, 20년 유지하시게 되면요, 최고 10%까지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옵션 제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나는 잘 유지만 하시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내가 국민연금이 있거나 공적연금이 있어서 혹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다른 부동산 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요, 내 연금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연금만큼은 오로지 비과세로, 이자가 얼마가 붙든 간에 전부 다 비과세로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요, 절대로 하락 없는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때는 연금을 더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연금을 수령했는데 이익이 났다 그러면 더 드리고, 손해가 나도 더 이상 그 직전에 받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노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모든 연금 중에서 선택해도 절대 후회가 없는 이런 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고 내가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더라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특히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연금보험 만나봤는데요. 자, 직전 연금액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좀 안심을 하시고 연락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고 지금 문자가 왔네요. 2843님의 메시지인데, 자, 박지영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투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해서 오늘 변액연금을 만나봤잖아요. 이분이 궁금하신 게 변액연금이라고 하면은 회사마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변액연금은 다 같은 연금이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름은 동일하게 변액연금인데요. 동일한 변액연금이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막 열을 올리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회사마다 변액연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운용사도 다르고요, 사업비도 다르고,
그리고 들어있는 제도성 옵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수익을 얼마큼 내는지 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채권 편입비율이나 주식 편입비율 등이 전부 달라서 회사마다 다 동일한 수익률을 내지 않고 같은 변액보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요. 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준비하시면 내가 얼만큼 준비해서 얼만큼 받을지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변액연금보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투자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떨어져도 직전 연금만큼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품 없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투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가요. 폭염 혈관 질환 주의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오늘은 한보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시는데 너무 날씨가 덥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날씨도 너무 더운데 마스크까지 껴야 돼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폭염에 혈관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날씨가 추워야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주의를 해야 되나 봐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예. 있는데 폭염에 혈관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MC님은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이 딱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네. 내가 망고도 아닌데 이 날씨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정말 익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음. 진짜 파인애플이나 바나나가 된 것처럼 동남아에 사는 느낌이라는. 맞아요. 네. 이번 주에 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더 더워지니까 그쵸. 이게 지금 좀 열대야 같기도 하고 맞아요.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오늘 제가 혈관에 네. 대해서 이 여름철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관이 왜 이렇게 제가 혈관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최근에 냉장고를 열면서 두부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왜요? 두부. 시원해 보여서요? 두부가 찬물에 담겨가지고 냉장고에서 여름을 나잖아요. 정말 저희도 그냥 찬물에 풍덩 들어가서 그쵸. 휴가 가가지고 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싶네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여름철에 혈관 질환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아까 우리 민차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운 겨울에 혈관이 위험하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더운 여름에 의외로 여름에 발병하는 환자 수가 많아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심근경색 환자는 이제 노란색으로 보시면 여름철이나 겨울철 크게 다른 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름철에 보시면 이 뇌졸중 환자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훨씬 더 많고요. 한 2만 명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온이 32도씨 이상이 되면은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66%, 그리고 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 여름철에 혈관 질환 참 위험합니다. 아니 추울 때만 주의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여름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날씨가 추우면은 왜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여름에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왜 여름철에 혈관이 위험한가라고 보시면 세 가지: 땀,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름철에 가만히 바깥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무더위에 혈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혈관이 끈적끈적하게 점성이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끈적끈적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혈전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청자님? 그 혈액이 조금 응고되는 네.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피가 응고돼서 덩어리지는 거를 바로 혈전이라고 네. 하는데요. 바로 이 혈전이 혈액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붙으면서 이제 병이 발생되는 건데 붙고 또 붙고 계속 이 혈전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막히다 못해 터지는 뇌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네. 보여지는 에어컨. 혹시 민채아 MC님께서는 에어컨 없이 혹시 이 여름을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너무 하루 종일 켜놔가지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냉방병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네, 맞아요. 그러시거든요. 저도 요새 계속 에어컨이 있는 방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네. 자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잠을 잔 건지 아침마다 참 피곤한데요. 이 에어컨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확장이 되어 있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게 되면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발생될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 몸이 좀 깜짝 놀라기는 하겠네요. 네, 덥다고 하니까는 계속 에어컨을 많이 맞아요.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네. 갑자기 겨울철도 아닌데 갑자기 혈관이 축축해가지고 아. 네,
이렇게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요즘 분들은 거의 실내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계시니까 맞아요. 충분히 혈관 수축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스트레스네요. 마지막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실 수 그러네요. 있는데 이게 점점 바깥에 있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불쾌지수라고 하죠. 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혈관에도 이 스트레스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름철에도 결국에는 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특히나 더 뭐 위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뭐 혈압이 원래부터 좀 높으신 분들이나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그 혈관 질환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쵸. 예전에 보험 가입도 안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참 위험한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건강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온도 조절만 잘 하면 또 이제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 혈관 질환에 특별하게 위험하신 고고당이 있으신 분들. 아, 고고당이요? 네, 이 방송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고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래에 딱 첫 글자를 딴 거네요. 네, 보시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질환의 앞 글자만 따서 고고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혈압이 높은 분들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혈액에 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라고 해서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고고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이런 질환 가진 분들 다들 약을 드시면서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시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만성 질환자라고 해서 많이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 특별히 혈관에 많이 위험하세요. 이 세 가지 질환 모두가 혈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정말 흔한데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건강해 맞아요.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혈관 질환이 오면은 뭐 보통 분들보다 훨씬 뭐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혈관 질환이 이 가진 분들이 이 혈관 질환이 이 앞서 말씀드린 고고당 환자들이 참 위험한데요. 예. 어떤 원인 때문에 위험하냐고 하면은 뭐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발생된 질병에 걸린 환자들 수를 보고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흡연이나 기타 뭐 식습관, 짜게 드시거나 뭐 약간 맵게 드시거나 자극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예.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바로 고고당 환자들이 이러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고고당. 네. 앞 글자만 따서 참 귀엽게 들리는데 내게 정말 이걸로 인해서 이대 질환이 오면은 귀여운 게 아니라 끔찍한 일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뭐 무조건 필수로 이대 질환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뇌졸중으로 관련돼서 뭐 한쪽이 마비된다거나 오. 발음이 어눌해지는 이제 언어 장애, 또한 시각 장애나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어지럽다 보니까 사물이 겹쳐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심한 두통으로 마치 망치가 내 머리를 두들기는 것 같이 극심한 네.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토나 메스꺼움증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또 냉방병과 약간 비슷하게 그 증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건가 뇌가 아파서 그런 건가 혈관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인식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지금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한번 뭐 병원을 가보시든 미리 보험 준비를 해보시는 거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럼 혈관 질환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은 그렇죠.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돼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입 금액들을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지를 한번 제시를 해볼 네. 텐데요. 우리 그동안 기존에 이제 우리 보험 플랜 119 애청자분들은 좀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뇌졸중 안 돼요. 뇌출혈도 안 돼요. 보장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급성심근경색도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의 그 보장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준비를 하셔야 돼서요. 제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볼 텐데 이렇게 내가 가입을 하더라도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들이 참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만약에 혈관 질환에 걸렸다라고 해서 보험을 잘 가입해 놨다면은 뭐 얼만큼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55세 남성이 2019년 10월에 이제 협심증 진단을 받고요. 예. 스텐트 삽입을 한 다음에 2021년 올해 2월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재수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이 심장에 있는 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 건데 보통 이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한 번 하신 분들은 한 평균적으로 2.6회. 맞아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3번 정도를 뭐 평균적으로 하신다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재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단비 1,000만 원 받으시고 진단비는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수술비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수술비 1,000만 원 받고 다음 재수술할 때 또 받고 혹시라도 또 하시게 된다면 1,000만 원 또 받아서 이 경우에는 지금 한 총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진단비로만 준비하면 더 비쌀 텐데 수술비를 잘 준비해 놓으니까 뭔가 몇 번씩 받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경우는 58세 여성분을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58세 여성분이시고 2020년 8월에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으시고 코일 색전술을 하신 경우인데요. 이 뇌동맥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뇌꽈리라는 병으로 맞아요. 네, 뇌에 있는 혈관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곳에 이제 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한 두통이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을 막 꼬아놔서 그 풍선같이 그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곳에 이제 혈관 그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코일 색전술 역시 한 번으로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수술을 할 경우 계속해서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대 질환이 이제 나이가 조금만 있어도 중년이 넘으면은 암보다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비싸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좀 만나볼 두 가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험료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A사와 B사 20년 만기, 20년 갱신형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보통 이제 다들 혈관 진단비를 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혈관의 범위를 넓히는 컨셉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각각 1,000만 원 했을 때 A사의 경우는 남성이 40대는 10,000원, 그리고 50대는 3만 원, 60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A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건 이제 건강하신 분들 기준인데 예.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당 이런 분들 약 하나씩쯤은 다들 드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다들 이제 유병자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또 유병자 시장이 워낙 넓어지고 많은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병자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병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A사의 경우 40대 2만 원, 그리고 50대 4만 원, 그리고 60대는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8만 원인데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보다는 또 한 2만 원에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저렴하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A사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보험사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A사, B사 모두 가입 연령이라든가 수술에 대한 보장 범위, 또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 여지는 똑같은데요. A사의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만 이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심부전, 부정맥 같이 이제 더 넓어진 보장 범위를 건강하신 분들만 가능하시다면 B사의 경우에는 유병자임에도 이 모든 진단비와 수술비를 다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사가 아까 보셨다시피 보험료가 한 2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조금 비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혈전 용해제라든가 만성 질환자인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특화되어 있는 보장이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만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하고 보장을 넓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 뭐 두 가지 다 비교를 해도 조금만 서두르면은 10,000원에서 2만 원대 그 비싸다는 혈관 질환 보험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저희가 뭐 하나 딱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 이런 분께는 이게 잘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의 원픽을 오늘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참 원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게 어렵죠.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건강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다양한 보장을 가질 수 있는 A사 그리고 이제 유병자이시라고 하면은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도 폭 넓게 준비하실 수 있고 보다 저렴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B사가 더욱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분들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는 물론이고 유병자분들도 범위 폭넓게 이 2대 혈관 질환, 폭염에 더욱더 위험한 혈관 질환 보험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보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에비 씨가 함께했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도 남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송 보시고 실시간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8288님의 메시지 열어볼게요. 자, 어머님께서 74세시래요. 그런데 당뇨도 있으시고 또 50대 때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뇌경색이라는 게 여러 번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자, 어머님께서 약을 드신대요.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 있을까요? 라고 자녀분께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박주영 전문가님, 이렇게 뭐 당뇨에 약 드시고 병력까지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괜찮은 보험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넓어져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뭐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보라 전문가님 방금 다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90세까지는 보험이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혹시 뭐 약을 드시거나 치료 중이어도 일정 기간만 좀 지나면 다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뭐 암을 비롯해서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뭐 치매 보험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좀 저렴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뭐 갱신과 비갱신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저렴하고 알뜰한 이런 보험을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된다는 거 고마운데 90세까지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 다 누구나 된다는 거죠. 시청자분들도 병력이 있어도 고민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0198님의 메시지네요. 자, 진단비 얼마나 가입해야 적절하죠? 정말 간략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보라 전문가님, 오늘 저희 뭐 2대 혈관 질환 보험 보기도 했는데 진단비를 한 얼마 정도 가져가는 게 전문가님의 시선에선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쵸.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각자의 그 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 여력도 다르시기 때문에 저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각각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 본인의 연봉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치료 기간이라고 해서 병이 걸리고 치료를 할 단계가 되면은 만약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바로 생활 자금으로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서 최소한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는 가능하신 여력에 따라서 가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결국 돈이 문제니까 최소한 내 연봉만큼은 준비해보시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셔서 추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7890님의 메시지네요. 자, 연금 보험에 대한 문의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변액연금보험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원금이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박지영 전문가님, 3년이면은 뭐 짧다고 하기도 뭐하고 길다고 하기도 뭐한데 아직 원금이 안 되셔서 걱정이신가 봐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연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쓸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길게 좀 보고 하시는 거고 장기 상품입니다. 보험은. 그래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인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익이 지금 3년 됐는데 안 나는 이유는요. 가입 시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내가 가입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좀 비싸게 좌수를 적게 구매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요. 여력이 있으면 좀 추가 납입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개선해서 원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요. 또 펀드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셨기 때문에 가입하셨던 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시면 방송에 전화를 주시면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은요, 좀 마음을 찬찬하게 조급하지 않게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력되시면 추가 납입도 고민해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준비 관련해서도 02-3153-2666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